자, 9회 모의고사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1번 문제. 자, 봅시다. ECU에 의하여 전자 제어되는 에어컨의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ECU는 엔진 컨트롤 유닛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전자 제어되는 에어컨, 그죠? 에어컨의 경우니까 그냥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냥 CU 앞에 붙어 있는 E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컷오프 기능이에요. 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른다라는 기능이에요. 활성화되지 않게 죽여버리는 기능. 그걸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순간적으로 에어컨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가 뭘까요? 1번. 급출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에어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압축기 컴프레셔입니다. 이 컴프레셔가 엔진과 팬벨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기가 작동이 되는, 즉 에어컨이 활성화되는 순간에 엔진의 출력 일부를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진이 막 힘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 빼앗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엔진이 부조가 난다든지 시스템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또 작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 이제 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력을 빼앗아 가면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 안 될 뿐더러 기존에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도 이제 버거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컷오프 기능을 작동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 출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순간 멈출 수 있죠. 엔진 네 집중해요. 네 가속시키는 데 집중해.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가속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순간 가속할 때 나 잠시 쉴 테니까 네 가속하는 데 집중해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오르막길 올라가기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컷오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엔진의 출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뭐 한다? 컷오프,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뭐 컷오프 하게 되면 에어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에어컨을 활성화 잘 못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4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예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됐고, 뭐 요 상황을 이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다. 근데 많이들 맞추셨어요. 선지 4개를 보고 이렇게 조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자, 2번 문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셔요. 시간 드릴 터이니. 자, 이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25도씨에서 양호한 상태인 100Ah의 용량을 가진 축전지는 방전 종지 전압이 될 때까지 300A의 전기를 얼마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Ah의 용량을 가진 축전지가 있어요. 근데 300A로 어떻게 방전을 시키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쓸 수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용량에서 용량, 암페어 곱하면 말이 안 돼요. 왜? 곱하면 암페어의 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걸 나눠줘야지 H가 나올 겁니다. 단위 환산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100A에서 나누기 300A를 해주게 되면 암페어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된다? 3분의 1 H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3분의 1시간.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의 3분의 1은 얼마다? 20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20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시간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나마 이제 용량을 구하는 문제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풀어보셔요. 자, 이 문제는요. 한 번이라도 풀어보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예 접근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정답 확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을 보시면 1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는 문제인데, 예, 요 문제 왠지 뭐 경기도라든지 전북 요런 데서 출제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문제 한번 챙겨보고 가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피스톤의 가속도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속도와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순간적으로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 그래서 작용하는 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하사점과 상사점에서 가장 많은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상사점과 하사점이 어떻게 한다? 가속도가 거의 같아요. 가장 높은데 중요한 거는 상사점에서 올라갔다가 상사점에 거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포인트, 상사점에 딱 가서 하사점으로 꺾이는 순간 어떻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바뀌는 시점에서, 즉 하사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상사점 쪽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0인데 어떻게 가속도가 최대가 될 수 있느냐? 자, 속도가 0이고 순간 가해지는 힘,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힘,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 이걸 미분학적으로 엄청나게 쪼개서 나누다 보면 된다. 그 포인트에서 순간 가속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가장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한다면 설명하자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래서 상사점과 하사점 쪽에서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각각 향하는 가속도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사점에서는 우리 뭐 압축을 한다든지 부하를 많이 받아요. 기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하사점에서는 어떻게 밑에서는 그냥 부하 없이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하가 작은 어디서? 하사점에서 가속도는 가장 최대가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속도일 때는 하사점에서 어떻게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최고 속도라고 나오면, 자, 피스톤이 가장 빠른 흡입압축 폭발 배기하는 동안 가장 빠른 포인트는 하사점 지나고 90도, 딱 피스톤이 180도, 반원 180도에서 어떻게 딱 중앙인 90도에 왔을 때 최고 속도가 나온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자고요. 자, 가속도는 자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는 순간 위쪽으로 힘을 순간적으로 가장 속도를 단시간 내에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아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90도 정도 더 지났을 때, 크랭크 축이 반 바퀴 정도 더 돌았을 때 어떻게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일 때 하사점, 최고 속도가 제일 높은 거는 뭐다? 하사점 이후에 90도 지났을 때, 요거 두 개만 같이 좀 기억을 해놓자고요. 해놓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엄청나게 어려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문제 낼 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 준비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정리를 해두고 시험 치료 가자고요.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ABS 제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본서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ABS는 슬립률을 몇 퍼센트? 10에서 20% 정도 유지하는 것이 뭐다? 일반적인 노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평균 노면에서 제동 마찰 계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본서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제동 슬립률이 10에서 20% 그 구간에서 어떻게 제동 마찰 계수가 가장 크게 나온다. 그러면 제동할 때 제동 마찰 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제동 거리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압 유지 증압을 반복하기 때문에 바퀴가 중간중간 구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조향했을 때 그 방향으로 어떻게 조향 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원하는 만큼 일부 조향도 가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슬립률을 얼마? 10에서 20% 정도 맞춰주는 거다. 슬립률을 10에서 20% 맞춰주기 위해서는 차체의 속도, 즉 제동할 때 차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바퀴 속도를 80에서 90%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슬립률 구하는 공식에서 그걸 이제 또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풀어보셔요. 자, 전자 제어죠. 동력 조향 장치에 전자 제어가 들어간 시스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공전하고 저속할 때는 핸들의 조작하는 힘이 작죠. 왜? 핸들이 조작하는 힘이 작아도 좌우로 쉽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속 이상에서는 차량 속도에 감응하여 속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핸들의 조작력을 변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조작하는 힘이 좀 더 많이 들게끔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속에서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솔레노이드 밸브로 스로틀 면적, 지나가는 면적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오일 탱크로 복귀하는 오일량을 제어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방식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4번 선지를 보셔요. 동력 조향 장치이므로 조향 기어는 필요 없다. 아무리 동력 조향 장치라서 치더라도 조향 기어 장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렉과 피니언, 웜 섹터 형식, 볼앤 너트 형식 이런 식으로 볼너트 형식 이렇게 조향 기어 박스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방식 말고 다른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저속에서도 제어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답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의 50% 경우에 따라서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더라도 무조건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6번입니다. 6번도 기본서에 있는 그래프인데 눈여겨서 보지 않았으면 좀 고르기 힘든, 답을 고르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자, 풀어보시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우리 공연비에 따라서 유해 배출가스가 나오는 그래프는 엄청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눈에 익어요. 즉, 이론적 공연비 얼마? 14.7대 1을 기준으로요. 자,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끝에 엄청나게 끝까지 줄어드는 게 뭐다? CO죠. CO. 자, 작게 나오다가 희박할 때 오히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뭐다? HC였죠. 얘와는 반대로, 자, 이론적 공연비 부근, 약간 지나자마자 맥시멈 찍고 내려오는 게 뭐다? 얘가 NOx입니다. 자, 이 그래프 너무 많이 눈에 익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빗대어서 어떻게 좀 비교하면서 외워두시면, 암기하시면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두 개, CO하고 HC는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 점선하고 이 그래프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누구와 2번과 3번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번과 3번. 그래서 얘 두 개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이 1번 그래프가 뭐다? NOx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낮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 반대로 높게 시작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거, 이 반대의 개념, 이건 당연히 정화율이니까 반대의 개념을 가지는 이 몇 번 라인? 3번 라인이 뭐다? C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어정쩡하게 시작해서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 어정쩡하게 시작해서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 이걸 뭘로? HC로. 그래서 요 그래프를 암기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요 그래프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약간 좀 기억이 좀 흐려지더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거. 세 개 중에 하나는 골라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는. 그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저 보시면 그래프에서 1번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니까 뭐다? NOx다. 자, 처음에 밑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이 3번이 뭐다? CO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들어가는 거. 요 2번이 뭐다? HC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대시포트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시포트란 막 가속하다가 악셀레터 페달, 가속 페달을 밟아서 막 가속하다가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탁 놔버린 거예요. 갑자기 가속 페달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탁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가 잘 들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공기가 흡입돼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젝터가 연료를 막 분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기가 닫혔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미리 끊어주면 좋은데 그 제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급하게 스로틀 밸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스로틀 밸브를 어떻게 조금 천천히 닫아서 어떻게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 뒤쪽에서 어떻게 공연비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를 순간적으로 확 잘라버리게 되면 연료가 좀 더 나가가지고 농후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농후한 상태에서 연료가 많이 나가면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시포트라는 기능이 뭐다? 스로틀 밸브가 좀 천천히 닫히게 해서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가 끝까지 들어가서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제어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대시포트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가속 페달을 놓았을 때 공기가 갑자기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가지고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들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그게 뭐다? 대시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물어보시죠. 자,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 여러 개 있어요. 단실식과 단실식과 복실식. 자, 단실식은 직접 분사 실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실식은 예연소 실식, 와류 실식, 공기 실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 복실식 중에 하나인 예연소 실식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보통 세 개를 비교할 때 직접 분사 실식, 그 다음에 와류 실식, 예연소 실식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그 다음에 뭐 노크에 의한 진동, 그 다음에 뭐 연료 소비율 이런 것들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중간 위치를 차지했던 게 와류 실식이었잖아요. 그 반대쪽 끝에 있었던 게 예연소 실식이었습니다. 사용되는 연료에 둔감하고 노크가 가장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연비가 좀 좋지 않았죠. 연료율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실의 표면적 대비 연소실의 표면적 대비 뭐 최적의 비가 작은 게 아니라 최적의 비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냉각 손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열 손실이 많다. 그래서 연료율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틀린 것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복실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사 압력이 낮아도 된다 했었어요. 왜? 100바 정도만 조금 넘어가면 된다고 했죠. 근데 직접 분사 실식 같은 경우는 높은 분사 압력을 필요한다 했습니다. 왜? 주 연소실의 연료를 바로 분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료 장치의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연료 압력으로 분사할 수 있으니까. 자, 사용되는 연료의 변화에 둔감하고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반대로 이제 사용되는 연료에 가장 민감하고 노킹이 잘 일어나는 게 뭐다? 직접 분사 실식. 요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운전 상태가 정숙하죠. 노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중간에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죠. 3번에서 좀 힘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6번에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3번, 6번이 힘들었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음 중 가솔린 기관의 동력이 다른 말로 폭발이죠. 폭발 행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폭발이기 때문에 상사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하사점으로 내려온댔죠. 그래서 피스톤 운동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폭발,
압축 및 폭발에는 흡배기 밸브가 어떻게 된다? 닫혀 있어야지요. 땅이 폭발하는데 열려있으면 폭발이 되겠습니까? 닫혀 있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전환되는 행정이다. 폭발, 연료를 태워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폭발력에 의해서 어떻게 피스톤이 내려가고 크랭크 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행정이다. 3번이 괜찮네요. 그죠? 자, 동력 발생은 플라이 휠의 관성에 의해 수행이 된다. 플라이 휠의 관성은 뭔데요? 동력, 여기서 동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 휠은 기존에 발생된 피스톤과 크랭크 축에서 발생된 동력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위상차, 한 번 터지고 그 다음 번 터질 때까지 관성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자체가 뭐다? 동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죠? 풀어보시죠. 자, 구동축. 먼저 돌아가는 축을 구동축, 거기에 따라 돌아가는 축을 뭐라고 한다? 피동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사각이 30도 이상이라고 하니까 설치각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 구동식에 주로 사용하는 자재 이음. 그래서 F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FF 방식에서 어떻게 내가 핸들을 돌렸을 때 동력도 전달하면서 얘가 어떻게 핸들에 의해서 바퀴가 조향이 될 때 이만큼 꺾여가지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 이음의 각이 굉장히, 즉 설치각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자, CV 조인트, 등속 자재 이음 기억나십니까? 이 녀석이 뭐다? 최대 47도까지도 꺾여가지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등속도 자재 이음 혹은 CV 조인트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우리 앞에 모의고사 할 때도 충분히 언급이 되었고요. 질문도 받았던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같이 좀 묶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 모의고사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10회 하나 남았네요. 조금만 쉬셨다가 바로 10회 연이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